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와 그리고 또 훼손지 창구를 집중 분석하는 남자 회공모 밴드리더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 시간에는요. 훼손지 창구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훼손지 창구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훼손지 창구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도대체 유튜브 방송을 왜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일단 훼손지 정비 사업은 내 땅을 기부 체납 뭐 30% 하고 합법적인 물류 창구가 되는 건데 지목이 이제 뭐 종묘배양장 그러니까 잡종지도 있고 전답과도 있고 뭐 목장용지도 있는 게 그게 이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구 용지로 잡종지든 목장용지든 모두 창구 용지로 바뀌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10m 이하일 것, 그리고 건폐율 60%, 용적률 120%, 그리고 판매 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주 용도가 창고 시설로서 건축법상 주 용도를 창고 시설로 하고 부속 용도로 창구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 휴게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소안의 범위 내에서 부대 시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취소안의 범위 내에서 취소안의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빨간색 글씨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실까봐 제가 이 빨간 글씨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국토부가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부대시설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창고 건축물 내에 설치가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내가 1층 50평, 2층 50평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50평이 아니라 연면적이 100평이죠. 100평의 20%이기 때문에 20평까지는 사무실 휴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200제곱미터까지니까 200제곱미터를 평으로 얘기하면 한 60평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평이면 몇 평이었을 때 60평이에요? 300평. 그렇죠? 연면적이 300평이면 2, 3은 6, 60평까지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400평이든 500평이든 1000평이든 최고 높이는 최고 평수는 60평까지 가능하니까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 모든 창고는 60평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면적, 그러니까 토지, 대지가 250평이면 연면적이 300평입니다. 250평 곱하기 0.6은 150평이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 60%, 바닥은 150평을 질 수가 있고 1층 150평, 2층 150평이면 연면적이 300평이 되는 것이고 300평에서 20%는 60평이 부대시설, 그러니까 휴게와 사무실 공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250평, 이 다음에 나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50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500평을 한 필지로 한다 그러면 그 500평에서는 휴게시설과 사무실은 60평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500평을 반절로 잘라서 분할을 했다 그러면은 60평씩 2개, 120평이 휴게시설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대시설 허용 면적을 사용하는 게 용이하다. 그리고 또 분할을 하게 되면 뭐 글쎄요, 500평을 매매하는 것보다 250평씩 2개를 매매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나 또 이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행여가 때 잘 이용하실 필요성이 좀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창고 시설은 타 시설로 용도 변경 불가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건축물 대장 생성을 할 때 신청서에다가 타 용도로 변경 금지라고 기재하여 신청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이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서 건축물 있잖아요. 왜 뭐 근생으로 있었는데 주택으로 뭐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확보를 하고 그 규정만 맞으면 용도 변경을 계속 해주는데 이 창고는 용도 변경을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로 허가를 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서 이게 관공서, 이게 지자체에서 해주는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벨트에 건축물이 있는데 용도 변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있는 건축물이 용도 변경이 정말 안 됐을까요? 2014년도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한번 펼쳐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2014년 6월 달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7만 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전국의 그린벨트 내에 약 12만 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만 개 정도의 건물이 용도 변경을 다 허용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약 30종에서 90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0종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90종으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그린벨트에 지정된 1971년도에 이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는데 40년 만에 그 호텔, 술집, 공장, 숙박 이런 거 유락시설을 뺀 나머지는 모두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박물관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해서 그린벨트에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이게 용도 변경이 다 되니까 그 박물관이 지금은 근생처럼 쓰는 거예요. 정말 90종의 어떤 그 용도 변경이 90종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12만 개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 내의 모든 건축물은 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그때 그린벨트 내에 건축이 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게 딱 10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네. 그러니까 축사, 버섯재배사, 사육장, 무슨 잉어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만 빼고 모두 용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14년도예요. 그래서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는 이때 훼손지 정비 사업이 이제 그 14년도에 있었으니까 15년도부터 준비해서 16년도에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린벨트 내에는 약 12만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축사, 창구 등 신축 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7만 2천 개의 건물이 수혜 대상이 됐었습니다. 60%가 된 거예요. 60%. 그러니까 용도 변경 가능한 업종이 목욕장, 공연장, 자동차 영업소, 무슨 넘어갈게요.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에 골프 연습장도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입니다. 자, 공연장은 모두 공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몰, 소극장 등이며 노인복지시설도 가능해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이다. 그동안 이제 그린벨트의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이런 것 좀 변경해달라고 민원이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 90종으로 풀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갔던 창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용도 변경 확대하는 대상에서 우리 훼손지 창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특히나 30%까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또 국대위가 또 해야 될 일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훼손지 창구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이제 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생 건축물에 원룸 주택을 만들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입니다. 근생
건축물에 원룸 주택을 만들면 불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근생 건물에서 주택으로 사용 시, 그러니까 근생으로 쓴다고 해놓고 사무실이나 뭐 소매점이나 이런 걸로 쓴다라고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셨을 때 임대차 보호법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거용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근생창고에 근생창고라네, 입이 붙었어요. 그냥 창고라고. 근생 건물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원룸을 만들었는데 들어와서 거기다가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다 보니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장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생 건물도 갖고 있어. 근데 근생 건물은 주택의 허가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이잖아요. 아파트 있고 그냥 근생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인데 그 근생 건물에다가 주택을 불법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생에 있는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왜 근생에다가, 서울 같은 데다가 왜 그 그린벨트도 아닌데 근생에다가 주택을 넣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신촌이라든가 뭐 어디 뭐 그 뭐 왕십리 이런 데 이렇게 땅이 작잖아요. 뭐 50평 막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을 주택으로 신고를 않고 근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죠. 주택은 65, 75제곱미터에 한 대씩만 주차장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근생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밖에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에서 한 대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서 이렇게 건물이 작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연면적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주택은 이 주차장을 1층에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필로티로 해가지고 1층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게 대개 이제 무슨 뭐 빌라라든가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근생은 1층에 상가를 좀 뽑으면서 뒤에다가 주차장을 조금만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상가는 나가는데 뭐 2층 3층이 상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이제 원룸으로 개조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근생의 주택을 넣으면 그것도 역시 불법이니까 훼손지 창구도 주택을 넣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근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생에서 주택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은 GB와 똑같습니다. 그린벨트와 똑같은 거예요. 불법 용도 변경 적발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 개고장이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1년의 유예 그리고 5년이 아니라 이제 무제한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건 그린벨트 불법 용도 변경과 똑같습니다. 자, 훼손지 창고 휴게 공간에 바닥 보일러 난방할 수 있을까요? 자, 훼손지 창고에서 부대 시설로 휴게 공간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어요. 바닥 보일러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휴게 공간에 난방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 무슨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취사도구, 쇠면장, 화장실 가능할까요? 아니 휴게 공간에다가 쇠면장 넣어야 되고 화장실 넣어야 되죠. 거기서 씻기도 해야 되죠. 가능합니다. 제가 진건행정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 용도 변경 단속하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오거나 소방단속에 걸려서 소방단속이 이제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 그 훼손지 정비 사업에다가 그 휴게 사무실 여기서 뭐 주택으로 세컨 주택으로 쓴다든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민원 또는 소방 검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원상복구가 쉽다. 만약에 걸렸다. 원상복구가 쉽다. 제가 그 진권행정센터에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그 뭐 근생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단속이 걸렸다라고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허가 때 뭐 이렇게 허가 공간 위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벽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주거하는 사람이 토거했다는 거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원상복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잘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가 쉽다. 즉 세 번째에 나옵니다만 증축을 했다든가 복층으로 시공을 했다든가 불법으로 확장하고 허가 위에 구조 변경만 안 했으면 뭐 주거하는 사람이 퇴거했다는 거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원상복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축이나 복층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지 정비 사업 창구에 있는 분들은 잘 안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60%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500평이면 바닥만 3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뭘 또 증축을 합니까? 옆에 매달고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그 150 땅은 한 뭐 1000평인데 그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는 300평 잘라가지고 허가를 내고 75평 두 동 짓다 보니까 상당히 그 남아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75평 사이를 이은다든가 아니면 고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층고를 좀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하는 경우가 많는데 훼손지 정비 사회 창구는 이렇게까지 뭐 증축을 한다든가 뭐 불법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폐율 60%, 용적률 120%, 층고 높이가 10m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휴게 및 사무 공간은 위치에 따라 행위허가 시 휴게 및 사무 공간은 위치에 따라서 행위허가 시 확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거 위치에 따라서 휴게 및 사무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물류 창고로서 뭐 고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행위허가 할 때 건축허가 할 때 그때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250평에 건축할 수 있는 대지에서도 사무 공간은 60평 그리고 250평이 아니라 2500평이 되는 땅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휴게 사무 공간은 60평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은 휴게 사무 공간은 최고 60평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팩트 체크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유튜브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계속해서 훼손지 창고 그리고 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창고 그리고 또 그린벨트 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